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위원 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수감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우리 평창의 군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따뜻한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평창군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입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입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입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재준 세정과장입니다. 손영미 회계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황재국 올림픽 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전혜순 경제과장입니다. 김웅기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정의 도시과장입니다. 이성모 허가과장입니다. 오현웅 건설과장입니다. 어성용 안전교통과장입니다. 신양문 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입니다. 김순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입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일주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임성원 부군수와 이용하 농정과장은 브랜드 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이서진 가족복지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이주하 산림과장은 승진자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상 부서별 증인 선서 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및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 담당관 소관 업무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시균 행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행정담당관 이시균.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진행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담당관 이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철 행정팀장입니다. 장민숙 서무팀장입니다. 장선우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김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현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인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는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 조직 운영을 위해 사전 예고제와 전문 직위 운영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여성 관리적 확대 및 보직 경로 다양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균형 인사와 함께 일과 성과 중심 인사와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중점 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효율적인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한 정원 감축 및 기능 인력 재배치를 하였고, 전 직원 설문 및 정량 평가를 통해 경무 기피 5개 업무를 선정하고 1전 6개월 이상 담당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 평정 우대, 성과 상여금 등급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군정 실현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전년도 업무 성과와 당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군수와 지역 주민이 한자리에 앉아 소통하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에 순방 간담회를 실시하여 총 22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 중 70건은 완료 처리되었으며 109건은 추진 중 45건은 불가 처리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것으로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반장, 새마을 및 공익단체 지원입니다. 이 반장에 대하여는 이장 자녀 장학금, 선진지 견학, PC 및 주변기기 보급,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 건강검진비, 통신요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761만 원을 지원하였고, 평창군 새마을회에는 사무 운영비 등 법정 운영 경비와 상해보험 가입, 한마음대회, 공익활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바르게 살기 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 자율방범대 등 8개 공익단체에는 운영 경비 및 단체별 사업 추진 등에 총 9억 5,3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내실 있는 운영 유도를 통하여 각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11조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등 소속 직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정년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장보험과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심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 콘도회원권 2개 리조트 11구자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여가 및 가족 행사 등에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38개 직장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 간 친목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생복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직원 사기 진작 사업입니다. 핵심 글로벌 리더 육성 과정을 통한 전문 행정가를 육성하고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힐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하여 직원 간 소통하고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외국어 및 스마트 독서 등 공무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및 포상을 통한 사기 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한 해 폭설 및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 및 선거 업무 지원 등 비상근무 및 현안 업무 수행에 수고한 직원들에게 포상 특별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소통과 상생의 노무관리 운영입니다.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직 노조와 단체 교섭을 통하여 노조 활동 및 고용보장, 근무 환경 개선, 후생복지 사업 시행 등 조직 공동체라는 인식과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25년도 임금 협상은 금년 9월 10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채용을 위해 5명의 공무직을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통합 채용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과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14조 자원봉사 군매너를 통한 평창애 공동체 실현입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센터장 포함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16,31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는 운영비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과 함께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군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매너 문화 시민운동으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문화시민운동 읍면평가를 시행하였고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 및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기별 군매너 으뜸 봉사상 시상 및 군매너 골든벨 개최로 문화의식 함양과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시에 손님맞이 환영 인사와 올림픽 둥이 합창을 통해 평창 군민의 자긍심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안정적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정보 시스템과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에 따른 해킹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자원 관리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전 직원 대상의 사이버 보안 진단이나 운영, 휴대용 저장 매체 관리 실태 점검 등 정보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업무의 대표적인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의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재복구 시스템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조 체계적인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입니다.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포함 총 9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 대상 카메라는 9개 업무에 금년도 신규 설치 37대를 포함하여 총 263개소에 72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활용 실적은 사건 탐지 62건, 범죄 관련 영상 열람 및 제공 226건 등 총 288건입니다. 또한 국가정보통신망 전산 데이터 암호화를 통한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과 보안 취약점 강화를 위해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암호화 장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차세대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KT와 5년간 단연 계약을 추진해 읍면 사업소 등 모든 행정부서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실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담당관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그 9페이지 예. 보시면 저희 국민 소통을 위한 읍면 순방 간담회가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근데 이게 사실 효과가 많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는 또 이제 뭐 사회단체장이나 이제 의장님들 뭐 군수님 수시로 뵙긴 뵙지만 이렇게 또 뭐 건의라든가 또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이제 매년 연초에 그런 자리를 함으로써 서로 뭐 건의도 좀 받고 또 그 건의 받는 게 최대한 우리 군에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예산적인 거겠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래도 그 소통할 수 있는 또 공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순방 그 간담회 가보면 주민들은 별로 없고 단체장들만 예, 나와 예. 있어요. 예, 사실 이장님. 단체장들이 주민들을 대변할 수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전부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어느 조직이든 어느 그 단체든 간에 또 그걸 대변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그 주민들이 어느 만큼 좀 같이 동참해서 그 단체장들뿐만 아니라 뭐 단체에 뭐 총무든지 뭐 부회장이든지 네, 예. 해서 좀 범위 좀 넓혀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하시면 또 어떤 또 그런 건의 사항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건의 사항을 해드려도 그 건의한 사람들한테 그 어떻게 됐다고 통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일단은 그날 얘기했는데 왜 여태까지 통보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그런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만약에 했다 그래도 단체에서 했다 그러면 면사무소든지 네. 어디든지 그 주관하는 데에서 아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돼서 됩니다라는 거를 통보를 좀 해주셔야지 돼요. 이게 해놓고선 아무 통보도 안 해주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순방 간담회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뭐 물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예, 예. 뭐 100%뭐 아니라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또 불편함도 있으니까 과장님 그거 좀 잘 좀 생각하셔서 예, 좀 진행해 주시기 네, 그거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읍면별로 저희가 각 이제 건의사항 취합한 결과를 읍면에 그러니까 실가에서 처리 계획을 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뿌려주고 읍면에서 그 건의했던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해 줘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래서 또 면에서 책임지고 문서화해서 또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예, 꼭 그렇게 챙기도록 해주셔야지 하겠습니다. 돼요. 예. 사실 그러면 건의한 사람들도 이거 내가 잘했다라는 예. 생각도 하고 예. 뭐 갔는데 무슨 소용도 없어 가서 얘기해봤자 뭐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네, 네, 써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이은미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게 잠깐 좀 보충 좀 하자면은 그 군수 간담회 할 때 보면은 이 군수께서 진짜 힘들게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 쉽게 마련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단체장님들도 물론 뒤에 건의 사항이 많겠지만은 면장한테 건의를 하실 내용인지 이 군수한테 건의하실 내용인지 그걸 충분히 좀 구분하고 미리 좀 그걸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예, 예. 어떤 데 보면은 진짜 이거는 정말 면장님한테 말씀하실 내용인데 이걸 군수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예. 아, 예. 그런 내용을 좀 미리미리 좀 점검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네, 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거 매년 지적하는 네. 건데 반복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효율적 조직 인력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5개의 경무 네. 기피 업무를 선정하셨네요. 그죠? 예. 근데 여기 27쪽에 26쪽에 보니까 읍면 산업부서는 네, 예. 미제출이라고 해놨는데 읍면이 여기 미제출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경무부서를 선정할 때는 전 부서에서 또 읍면 포함해서 한 개 업무나 두 개 업무를 저희가 받습니다. 이제 임의대로 저희가 경무부서를 선정할 수 없으니까 각 부서장 책임하에 우리 부서는 뭐 이 업무가 경무부서다. 뭐 그런 이렇게 자료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전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뭐 개발행위 업무다, 인허가 업무다, 뭐 이렇게 이제 폐기물 업무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뭐 산업팀이 경무부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선정이 안 된 거고요. 대신 뭐 거기에 안 들어있다 해서 경무부서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사실 뭐 저 부장님께서 이 산업부서 특기월이 좀 매년 2년차 이게 신경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산업부서 직원들의 힘든 것 특히 연초에 1월, 2월 저도 뭐 면회 있어 보면은 그때 창구가 정말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업부서 팀 직원들은 최대한 저희가 좀 뭐 드러내놓고 인센티브 주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읍면의 직원들은 그 자기들이 그 경무 기피 업무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봄 되면은 특히 또 저희 기피 업무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 네. 평창군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읍면동의 산업부서 및 특히 또 기술센터에도 가보면 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들이 엄청 정말 뭐 6개월 아닌 뭐 3, 4개월 있더라도 바뀌어서 그거를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꼭 여기 기피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네네. 산업부서에 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 보니까 손해 인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 처리 방안에 보면 읍면장님들이 손해 인사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면은 손해 인사에서 산업부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읍면장님께서들한테도 손해 인사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산업부서에 있는 만큼은 조금 오랫동안 1년 6개월 아니더라도 한 1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거기 나온 거 보면은 뭐 5개월, 3개월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자료가, 예. 과장님께서 좀 잘 고려해서 또 이것도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는 부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저희 또 읍면동의 직원들이 이 산업부서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 때문에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인사에 보면은 또 원칙도 있고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배치해야 되니까 읍면동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차출해 가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업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고려하셔갖고 우리 행정 담당관님께서 좀 읍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산업팀 이번에 좀 뭐 자료도 있지만 제가 나름 이제 자료를 좀 뽑아 보니까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이제 13명이 발령이 났었고 1년 6개월 미만 근무가 18명이 이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2년 전, 1년 전보다는 이제 많이 좀 줄어드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 18명 중에서도 또 인사고충에서 8명이 발령이 나고 이제 군 인사로 발령낸 건 이제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금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점차 산업팀은 저희가 아무래도 좀 줄여 나가고 있다, 최소화하고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군의 전체적인 인원이 공직자가 몇 명이죠? 지금 정원 조례상 정원은 이제 776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현재 파견 나가 있고 또 저 휴직 들어갔고 하는 뭐 그 정원까지 다 합친다면 한 860명 정도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원은 776명인데 현원으로 따지면 네. 710명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행정 담당관으로 오시기 전부터 잘 알고 계셨던 거고 네. 실과 계실 때 또 면회 계실 때도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예. 저기 전에 면회 계실 때도 아 우리 면회 지금 한 네, 명 예. 두 명 모자른데 왜 안 주냐고 계속 그러셨을 거고 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올해도 이제 신규 직원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사실 요구는 이제 58명을 채용하려고 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필기 합격이 45명이 됐었고 최종 합격이 37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거에 이제 20명이나 이제 덜 채용이 돼서 또 더구나 요즘 또 직원들 물론 이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또 육아휴직 뭐 잘 아시지만 육아휴직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항상 결혼이 지금 60명에서 80명까지 계속 뭐 유지된다는 표현이 참 안타깝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신규가 37명이지만 그나마 37명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이제 숨통이 좀 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장 뭐 12월 6일자로도 어제 시행했지만 또 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한 달에 2명, 3명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어쨌든 신규 충원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충원을 뭐 올해처럼 60명까지 요구는 하지 못하겠지만 올해 37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고선에서 이제 내년에는 좀 신규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신 좀 특별히 좀 안 들어오는 특수한 직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운전직이라든가 뭐 사서직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저희가 이 신규 채용을 기다리기도 좀 이제 너무 신규 채용은 내년 하반기가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또 채용하는 그런 방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제 채용 절차도 밟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뭐 사서직이라든가 또 그런 거는 좀 임기제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좀 어렵지만 좀 이제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뭐 다 말씀해 주셔도 제가 더 뭐 부연 설명 드릴 거 없긴 한데요.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은 이제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게 되고 네. 더 많은 사람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그 직급별을 좀 보면 네. 뭐 4급까지는 정원 현원이 맞지만 5급, 6급, 7급까지도 그렇지만 그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5급이 뭐 안 한다는 말이 좀 그렇겠지만 하지 않아야 될 업무도 해야 되고 6급도 예, 마찬가지, 예, 7급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제가 또 자료만 보더라도 6급 같은 경우도 뭐 한 40여 명이 더 이제 정원은 더 아니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안 해도 될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전에는 네, 이제 업무 네, 부담이 네. 좀 더 커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뭐 조례를 만들든 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좀 더 확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 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만두지 않을 텐데 한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좀 주기가 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적응 기간들이 예, 예. 그럴 때까지는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시길 좀 바라겠고 이 그만두는 직원들 혹시 고충을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예, 제가 자료에도 예, 뭐 제가 좀 자료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잠시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참 금방 자료를 특히 이제 인사 고충을 저희가 한테 또 신청한 직원들이 보면은 뭐 작년 같은 경우 13명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5명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뭐 6급도 있고 이제 뭐 특히 7급, 8급이 좀 많이 인사 고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또 뭐 임신, 육아 이거 가장 좀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안타깝게도 이제 뭐 내부 직원 간 갈등에 인해서 또 인사 고충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 인사 발령할 때 좀
반영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또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일단 편해지만 또 내 가정이 편해지만 밖에 나가서도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사 내에서도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이제 5년 이내 이제 퇴직한 직원들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뭐 짧게는 뭐 한 달 이내에 퇴직한 직원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타기간으로 더 이제 본인이 이제 이거 지방 공무원 하는 것 같다 해서 타기간으로 이제 전출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간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인 뭐 신상으로 또 이제 한마디로 이거 지방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그래서 퇴직하는 직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례로 또 한 직원이 이제 포항에서 집이 포항인데 왔다가 지금 1년 만에 퇴직을 했는데 제가 그 직원을 직접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지방 공무원이 이런 일까지 하는지 몰랐다. 이제 그 전에 행정직은 아니고 이제 특수 기술직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냐. 정말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 사유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듣더니 그런 직원은 이제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난 다른 기관 가서 일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요즘 뭐 악성민원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또 이제 직원들이 이제는 그만큼 이제 또 학력도 높고 자격증도 많다 보니까 이 지방 공무원은 내 체질이 아닌가 보다 해서 그렇게 해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주변에 말씀 들어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좀 배려해 주실 필요도 있고 때로는 뭐 또 해초리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좀 잘 가려서 좀 해주셔서 직원들이 잘 정착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렬 그 직급별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과장님 자료 제출하셨으면 잘 보셨을 텐데 이것도 분명히 이제 머지않아 지금도 벌써 문제가 되겠지만 승진했으면 그에 맞는 보직을 받으려고 할 텐데 서로 보직도 전쟁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좀 미리미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52쪽 좀 봐주시고요. 52쪽. 네. 그 공익활동 사회단체의 지원 부분인데, 뭐 저는 새마을 쪽만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 새마을 처음 태동할 때는 70년대 태동할 때는 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높이고 그래서 마을 개발, 지역 개발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주로 자료에도 있듯이 주로 봉사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이제 법적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봉사 부분이고 뭐 고추장 당국이 뭐 김장 당국이라서 이제 뭐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에만 이제 치중이 됐는데 계속 그 새마을 활동이 이제 이런 데만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옛날처럼 뭐 그 욕심을 내서 뭐 지역 개발, 마을길 넓히고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 다 하니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데 고민해 준 적이 있나요? 뭐 이런 봉사 외에도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보조금 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성격에서 뭐 그런 시설 비lik성 사업은 뭐 새마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예산 체계라든가 그래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새마을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죠. 하면 아직 뭐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한번 만약에 이런 이제 단순한 봉사활동 외에 뭔가 필요하다 하면 저는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혹시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회의될 일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꼭 참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 이제 11월 12일 날 그 진부면 새마을 남녀협의회에서 그 경진대회를 나갔어요. 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경진대회라고 이제 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진부면이 이제 평창은 대표로 나가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우리 평창의 새마을을 또 강원도에 널리 알렸는데 이 또 향후에는 이제 강원도 대표로 전국 대회에 또 나간다 그래요, 내년에는. 그런데 그 나가는 경비 부분, 뭐 교통비나 경비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이 없이 그 참석했던 그 회원들 자비로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성적을 내서 또 상위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자비로 계속 언제까지 이래야 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냈을 때에는 지원 체류 경비나 뭐 교통비 이 정도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옛날처럼 상사비식으로 사업비도 좀 내려주는 게 좋을 듯한데 혹시 그런 게 뭐 근거가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그 전국대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예산 담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전국대에 갈 줄 모르니까 그래서 현재 내년 예산에는 확보가 돼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거는 또 강원도를 대표로 해서 나가는 거니까 혹시 도나 또 도 새마을이나 한번 저희가 확인도 해보고 뭐 전국대 가면 전국대가 뭐 어디서 예를 들어 뭐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사실 그만큼 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새마을 제가 협의하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체에서 직접적인 시설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식을 취해도 어차피 보조 사업으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단체 보조금으로 할 수는 밖에 없고요. 예산 편성상 그냥 단체 보조금에 그러한 사업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도 한번 예를 좀 보고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하면서 소통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옛말에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리고 물 들어올 때 노전다 식으로 이렇게 새마을이 잘 진행될 때 조금만 좀 지원을 해주면 그 성과가 탄력을 받아서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좀 유념해 두고 세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기 준비하신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따로 지금 자료 제출 받은 것 중에 우리 군수하고 우리 부군수 업무 추진비를 제가 8쪽짜리 책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근 시군에서 이제 그 업무 추진비 때문에 좀 문제가 됐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방송 나왔습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그 제가 지금 평창군의 우리 군수랑 부군수 업무 추진비를 보니까 군수가 이제 8,300인데 기관이 5,100, 시책이 3,200 맞죠? 네, 부군수가 5,900 중에 기관이 3,200, 시책이 2,600이네요. 그 업무 추진비는 이제 투명하게 이제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에서도 우리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또 모든 기관의 업무 추진비 집행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업무 추진비 예산은 사실 이제 모든 이제 공공기관 우리 뭐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예산 또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함에 있어서 뭐 투명성 있게 책임감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집행 기준을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서 전 지자체에 시달도 하고 또 수시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당연히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업무 추진비는 또 이제 공개하도록 또 이 규칙에도 규정도 있어서 지금 저 매월 좀 각 실과 또 읍면 다 이렇게 좀 공개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과장님 제가 이 책 자료다 받은 게 왜 받았냐면은 이게 이제 군수 출장 기록하고 또 그 업무 추진비를 결제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책자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책자에 보면은 이제 군수 이제 출장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부군수랑 출장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분명히 군수는 출장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기 내용에는 업무 추진비가 결제가 됐어. 이런 거는 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께서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아니면 출장 기록이 있는데 없이 잘못 제출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빨간 걸로 다 표시해 놨거든요. 옆에 이게 출장 기록은 없는데 이게 결제가 된 부분이에요.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가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제가 과장하고 다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한테 소명 자료를 꼼꼼히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다 묶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저한테 소명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테니까 예,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네. 바랄게요, 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과장님 잘 발음이 안 좋다고 잘 좀 들어주세요. 이게 내용이 조금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평창군 통합관제 시스템에 관련해서 얘기인데 지금 평창군이 이게 뭐 어떤 외부로부터 해킹이라든지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나요 혹시?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에서 정보 유출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뭐 출입도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지금 있고요. 어떠한 특별한 그 외부의 그 해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해킹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 나름대로는 뒤에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관제센터하고 또 기관하고의 연결된 내부망이라든지 또는 강원도하고의 광역망을 통해서 하다 보면은 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는 이게 정보가 어떤 해킹이 된다든지 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미리 다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정보 보안 시스템이. 근데 그런 것들을 평창군에서 과연 갖춰져 있는지 이제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제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봉평에서 그 실종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노성문제 전날 마지막 행적이 평창 올림픽 시장 앞에 그 천물점 앞에서 오후 2시 10분인가요? 30분인가요? 찍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추적된 사진, 영상 혹시 있나요? 그때 이제 경찰에서 저희 협조 받아서 여기 와서 이제 계속 했는데 그 이후에 행적은 더 이상 CCTV 상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CTV 그러면은 뭐 산불이라든지 또는 재난, 그 다음에 시민의 안전, 뭐 도로교통 지금 뭐 700몇 개가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는 시민의 많이 사는 밀착 지역에 CCTV가 있다고 가정하에 최소한의 평창 시장에서 나오는 사진, 영상이 있고 그 외 사진이 추적이 안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에 그 사람 하나가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아직 우리 군이 CCTV가 이제 예, 뭐 시스템이 잘못돼서 지금 추적 못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CCTV가 지금 부족하다고 부족해서. 예, 결론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서 추적을 못했다는 것보다 이분이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옮겨갔는데 그쪽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추적이 못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좀 매년 CCTV 신규 설치 사업도 매년 한 20대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실종 신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뭐 다른 정보 들으신 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서 그냥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는 사망 신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건가요, 이게? 네, 이제 뭐 경찰에서 어쨌든 장기 사건으로 이제 장기 실종 신고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뭐 그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 그 가족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이러한 실종 신고 요즘 세대에 실종이 돼가지고 확인이 못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좀 행정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좀 반성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보안 관련해서는 하여간 그 우리가 그 면과 군
그다음 내부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통합 체계에 뭐 그 저기 패스워드를 써가지고 뭐 문제라든지 한 번 뚫리면 다 뚫리거든요. 이제 뭐 어떤 재난을 통해서 막 그 정보가 뚫리는 것 망가진 것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례를 정확히 몰라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과 행정 또는 뭐 기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 공격적 그 웹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은 지금 통합관제센터도 지금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옮겨가는 장소에 그런 어떤 정보에 취약하지 않는 시스템들을 좀 많이 좀 많은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뭐 그런 사례가 없기를 좀 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시장에 있는 그 감시 카메라에는 혹시 마크를 하나요? 사람 얼굴에? 혹시 개인 정보 차원에서 마킹이 되나요, 얼굴에? 자세하게 아니죠. 얼굴을 가려준다는 거죠. 아니죠. 이제 녹화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이제 필요한 뭐 경찰이라든가 뭐 개인이 내 거 달렸을 때는 그 부분만 그 나머지는 다 마킹을 합니다. 정보를 내줄 때는 무조건 마킹을 해서 개인 정보 정보의 보관 기간은 얼마죠? 예? 영상 데이터 보관 기록 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너무 짧은데요. 근데 지금 1개월. 보통 뭐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보관. 용량이 안 돼서 그렇나요? 그러면? 용량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게? 법상인가요? 1개월 이내로. 통상적으로 기업은 한 90일 정도 보관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물론 뭐 그 이후의 자료들을 워낙 과거형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계적 문제인지는 몰라도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능력이 되면 기술적 한계가 된다면은 좀 더 오래 보관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좀 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과거형이지만 찾아갈 수 있도록 뭔가 좀 그런 정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봉평 그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는 사실 또 CCTV가 이제 대도시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가 있지만 민간들이 자기 건물에 CCTV 설치한 게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민간 거도 활용하다 보면 추적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농촌 지역 특히 평창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건물에 CCTV 설치해 놓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또 어려운 열악한 또 환경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제안해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어떤 행사를 할 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송어축제, 그다음에 효성문화제, 뭐 더입산행 축제, 뭐 백일홍 이런 행사장에는 어떤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별도 라인을 좀 형성해가지고 거기는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벌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사전에 뭐 사전엔 뭐 미연을 못하겠지만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여부 관계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CCTV 영역을 주민 안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집합하는 장소들 이번에 새롭게 뭐 올림픽 프랑스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 자리에다가 별도의 CCTV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그걸 관제센터에서 좀 어느 정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네, 그럼 뭐 장기적인 과제라든 뭐 많은 예산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 안전관리 계획서에 축제 안전관리 계획서 보면은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대부분이 축제위원회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그것을 설치하기 굉장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런 행정에서 좀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네, 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이창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한번 예.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예. 그때 처리 결과에는 제가 잘 봤고요. 예.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정보화 마을 하나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처리 결과 주신 거 보면 마을 발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새롭게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사실 따온 거는 없고요. 대신 지금 특히 이제 개총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업체하고 뭐 그런 분들 또 경제과하고 좀 연결해서 그리고 뭐 창업적인 부분이라든가 현재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새롭게 사업을 따온 건 없습니다. 그 각종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1년 동안 그러면 뭘 발굴하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뭐 저희가 이제 발굴한다는 건 이제 뭐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가 예,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예.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마을에 대한 예.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 다 걸로 알고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뭐 다른 걸 찾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예. 거 아닌가요? 아니, 솔직히 예,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지금 이제 그 위원들이 구성돼 있어서 예. 그분들이 모든 키를 주고 있다라는 예. 그런 내용도 저는 예, 알고 예, 있고요. 예, 예.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활용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사업 목적 자체가 어쨌든 이제 청년 기업, 기업 그런 쪽으로 이제 사업비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9개 이제 업체가 사용 수익 허가 받아서 이제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뭐 특히 이제 가장 큰 그 운영위원회에서 특히 그 조합 법인에서 운영하는 거기 가장 큰 물이 큰데 네, 거기도 사실 그 농특산물 현재 판매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방문해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판매한 거의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수준에 좀 머물러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도 거기서 농산물 파는 건 몰라요. 누가 거기서 농산물 판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디 밖에 하나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네. 사실 온라인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온라인 판매인데 매장을 뭐하러 만들어놔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제가 질문하니까 네. 답변하기 위해서 네.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지금에 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시장 요구를 하면 내년에 올해 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협의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뭐 그걸 없애고 뭐 존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본인들이 활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좀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든 예를 들어서 뭐 마을에서 아니면 뭐 단체에서 일주일만 좀 임대해줘라 내지는 뭐 일주일간만 쓰자라고 했을 때도 좀 개방적으로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화 마을 우리가 왜 만들었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만들었다 지금 다 사실은 예, 사업 예, 자체가 예. 없어진 그만한 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두고 있을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시는 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보겠지만 정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담당자들하고도 예. 깊은 얘기를 좀 나눠서 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했던 100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첫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모든 공직자들 우리 의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2월 달에 개정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1월 달에 왜 지급이 된 거죠? 1월 달에도 58명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잖아요. 이 조례 네. 개정된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어떻게 1월달 됐는지는 좀 파악을 해서 아니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달 제가 알기로는 2월 12일에 시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1월부터 2월 12일까지 사실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네, 조례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예, 지급하셨잖아요. 이게 이 절차 공무원들의 불이익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 예, 예. 2월 10일 이후 줬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이잖아요. 최대 지원이. 네, 그럼 그 지급 날부터 3년 동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전혀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거를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예, 그 조례 시행일이 지금 2월에 개정되고 뭐 소급한다는 그런. 아니 어떻게 소급을 해요? 예, 그거는 예, 의원님 제가 지금 1월달에 지급된 사유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처 제가 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육아 시간. 예, 예, 뭐 다 빼고 취지 자체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왜 지급이 처리가 되지 않아야 될 게 처리가 됐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육아 시간 쓸 때 직원들이 좀 더 이제 휴가 연가 처리 지침을 좀 더 숙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모르는 부분도 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게 워낙 이게 휴가의 종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에 써야 될지 또 하면 뭐 증빙 붙이고 이런 것도 쉽게 좀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사례가 좀 나와서 요 연가에 대한 부분은 좀 마침 이제 그 의원님께서 감사에 이제 요구를 하셔서 저희도 이제 이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가 낸 부분은 잘못 연가 낸 거는 저 특별 연가 낸 거는 이 개인 연가로 다 이제 이미 돌려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면 그 추가 근무도 저희가 네, 이번에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서 이렇게 지금 18건이 저 116쪽에 보면 18건이 나와서 그 부분도 지금 다 한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주신 거는 작년 거만 주신 건가요? 올해 거만 주신 건가요? 예, 이게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18건만 나오냐면 그 24년 11월 29일 네. 이전에는 그 안 됐고 네. 11월 30일부터는 네,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뭐 11월 29일 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예. 그 이전에도 그냥 사실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을 네. 해요. 이게 누군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전화 드렸지만 밖에 있는 예. 민간 측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네, 가지고도 네. 딴지 걸고 그러잖아요. 딴지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전체가 다 같이 욕을 네. 먹게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 안에서는 잘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교육 내지는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좀 해서 복무 관리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욕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렇게 좀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올림픽 체육과장님이 10월 13일자로 임명받았죠. 예. 근데 올림픽 체육과장님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직렬이었네요. 예, 사실 이제 이 조례상에는 시설 사무관이 없어서 네. 근데 인사상 불가피하게 없어서
먼저 발령 내고 사실 뭐 핑계지만 또 그런 예가 이제 하면 또 나중에 또 몇 개월 후에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맞추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차를 그거는 과장님이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괜히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주민들은 오히려 행정 전체를 다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번에 그 강원도 주민자치 도대회 있었잖아요. 예. 거기 아마 우리 팀장님하고 예. 주무관님하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갔다 온 건 아시죠? 예, 예. 예. 그 내용 들으신 거 있으세요? 거기에서 예.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그럼 팀장님이 뭐 하러 가요? 거기 있었던 일을 보고 와서 개선해야 될지 박수를 쳐줘야 될지 정도는 분위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얘기인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뭐 지적하실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아니 가서 보면 네.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민자치 박람회라는 걸 통해서 평창을 자랑할 수도 있는 거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홍보 모품 어떤 거 갔는지, 어떤 걸 갖고 나가서 전시했는지, 어떤 프로그램 했는지, 우리 주민자치 물론 의회 담당이 의회에서 총무팀장도 가고 갔지만 행정 담당관에서 관할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평창군에 지금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평창읍 네. 주민자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창읍 주민자치가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네. 해서 여기가 잘 돼야 다른 면에서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제가 주민자치 웬만하면 가거든요. 가서 부스 전시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준비를 하는지, 예를 들어 전시해 놓은 것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걸 전시해 놨어요. 눈으로만 보라 그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1박 2일인데 2일째는 다 철수했어요. 평창 부스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주민자치 스스로는 작년에 우수상, 이번에 또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행정에서도 좀 같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까지니까 1박 2일이니까 같이 좀 하자 라고 설득하고 같이 독려해서라도 같이 해주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다음날이 또 공교롭게도 휴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수도 있을 있어요. 있을 법해요. 근데 그러면 대책은 세워주셔야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해서 저도 뭐 솔직히 이 주민자치 이제 7월달에 와서 사실 주민자치 뭐 회의하는데 한번 가보지 못하고 저번에 이제 행사할 때는 뭐 갔었지만 사실 저 스스로도 조금 제가 거기 관심을 못 뒀다는 거는 좀 인정을 하고요. 또 특히 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저번 주에 이제 그 총회 할 때는 또 팀장 갔다 온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로운 사업 하면서 거기서도 조금 이제 군에서의 그런 뭐 예산 지원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행정팀장한테 얘기한 부분은 그건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주민자치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 법제화되지 않아서 근데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저 기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얼마 전에 행안부 장관이 내년에는 법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래서 뭐 주민자치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적인 부분도 뭐 주민자치기금을 뭐 그 별도로 법제화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뭐 장관이 발표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뭐 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 이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 또 정부도 정부지만 그만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저 스스로도 먼저 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담회 형식으로 예. 이제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렇게 몇 개 부서들이 예. 모여서 간담회 한 거 제가 얘기 들었고 어떤 얘기 했는지 대충 들었는데 주민자치 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의제를 발굴해서 투표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의제를 최종 컨택을 해서
우리 군에다 올리면 다 안 된대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저 같으면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 다 바쁘시겠지만 저 같으면 그래도 의제 선정할 때라도 좀 우리가 주민자치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좀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요구하라니까 이거 요구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법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들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왜 안 되는지 제가 봐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 보자라고 같이 좀 해서 될 법한 거를 좀 같이 의제로 발굴해 내고 그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는데 상실감만 느끼는 거예요. 네. 올리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에도 회원들이 젊은 회원들보다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거고 그러니까 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한두 명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고 얼마 전에 도로의 횡단보도에 이렇게 페인트 이렇게 찍어낸 그 네. 사업했어요. 그거 할 때도 제가 나가봤거든요. 딱 3명, 4명 나와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 주민자치가 주민들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도대체 뭘 지원해 주자는 거죠.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하라는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아는데 조언은 해줘야죠. 그리고 그 도대 같은 데 가서 얼마나 상실감 느끼겠어요. 내년에 과장 가보실 계획 한번 예.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다른 거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만큼 관심 가지고 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정인데 일부러 늦게라도 내려간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개회식하고 행사하는데 다른 데들은 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왔는데 우리는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주민들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강원도에서도 지금 최우상 받을 정도로 최우상이면 2번째잖아요. 2등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 실어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좀 변화가 있게 주민자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요번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도 주민자치 회장님하고 다시 만나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 세워서 공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예. 16페이지 CC통합 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환경과랑 연계를 통해서 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 단속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그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그래서 특히 저 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서 그 불법 투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 그 문서로 그걸 뭐 열람을 하고 몇 번도 열람하고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했었고요. 대신 이제 이 CCTV 관제센터에서 누가 갖다 버리는 거를 바로 그 순간에 적발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버리고 난 거를 이제 뭐 며칠 지나서 뭐 그런 걸 이제 누가 버렸는지 적발하기 위한 그 열람이라든가 그 자료 제공은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관제 통합센터를 다시 짓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타 지자체 양주시 같은 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지금 불법 무단 투기를 갖다가 같이 통합관제센터랑 연결해갖고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일부러 설치하는 것보다도 방법용, 다목적 방법용으로 해서 어디 농촌 시골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에 보면은 거의 그 방법용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분 거기에다가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저희 이제 뭐 시내 같은 데 보면은 거의 시내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들이 다 도로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양주시 같은 데에는 만약에 누가 그 상하게 버리면은 거기 지금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지금 감시 카메라가 다 돼 있구나 하고서는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저희 지금 불법 쓰레기라든가 지금 환경이 앞으로 정말 이게 중요시하잖아요. 가정님도 알다시피 시내 곳곳에 정말 무단 쓰레기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물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환경과에서 하는 그 CCTV는 그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또 갔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걸 확대를 하겠다 하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관제 실태를 또 더군다나 우리가 내년에 또 통합센터도 짓고 이러니까 기능을 확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한번 이렇게 무단 쓰레기 불법하는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인력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2명이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사실 지금은 보면 거의 뭐 그 범죄라든가 또 그렇게 뭐 밤 늦은 시간에 누가 이제 행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던가 하면 그런 거 119, 112 연계해서 그런 거는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 사실 쓰레기 투기까지도 한다면 사실 지금 이런 가지고는 도저히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제센터가 신축이 되면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이제 조직이 또 확충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때면 그때는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는 뭐 안 되더라도 또 통합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기능 인력이 물론 확보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거시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그냥 그거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는 하고 있으니까 그 모범 사례도 좀 보시면서 저희도 한 번쯤은 시범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합건을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평창읍에서 그 버리는 쓰레기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한 번에 적발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사후 이제 그 열람을 신청해서 네. 저희가 자료 제공한 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좀 적극 좀 힘써 주셔갖고 우리 정말 쓰레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보충 질의. 아니 그 지금 보충 질의 시간이 네. 아닙니다. 예. 그럼 보충 질의 아니면 한 가지는 그냥 보충 질의 아니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31페이지 제가 올림픽 대중 타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요구를 행감 때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진짜 평창읍에만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보면 전 국민이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올해 제가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아주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지금부터 문화원하고 한번 2주 전에 또 미팅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뭐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또 선관위에 또 선거법도 이미 질의해서 그 선거법 적용 안 된다는 지금 답도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의원님 말씀 챙겨서 올해는 또 준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국민이 그 화합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아까 동료 의원도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께는 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특히 특수직렬에 관해서 지금 환경직 특히 우리 과장 공무원 사무관이 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 다 어디 계셔요 지금? 예,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그거 진짜. 예? 아무리 저게 군수께서 인사 권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밑에 이게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해드려야 돼요. 그거. 아니 특수직렬 환경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 된다고 글쎄 그 환경과의 환경과장을 행정직을 갖다 앉히시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환경과 자체가 어쨌든 환경직이 그런 업무하라고 환경직렬이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뭐 면이 있고 한 분은 사업소에 있는데. 예. 하여튼 자기 인사에서 네네네. 다좀 불합리한 부분은 좀 개선하고. 그거는 그런 거는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뭐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잘못된 부분은 맞으니까 바로 반드시 바로 잡으시길 제가 말씀드리고요. 117쪽 좀 잠깐 봐주세요. 예. 우리 군배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인데 2024, 2025년 예산을 보면 이게 군배너가 하는 일들이 보면 대부분 봉사잖아요. 네, 그렇다고. 100% 봉사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보니까 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를 해가지고 2024년도에 보면은 7,200만 원은 그 자원봉사센터로 보조금을 주고 예. 또 이쪽은 또 2025년도는 4,100만 원을 또 자원봉사센터로 네. 주고 이랬거든. 근데 예.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군면허를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업무 자체를 그러니까 네. 나눠서 한다기보다 네. 그러니까 읍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제가 자료에 있지만 면에서 읍면에서 지금 네.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네. 보조금 성격 그럼 이제 금방 말씀하셨지만 네. 뭐 봉사 위주라든가 그런 거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근데 문화시민운동 또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운영비가 나가고 이러니까 굳이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여튼 보겠습니다. 예. 그냥 그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내년 네, 예산도 네. 현재는 뭐 갈라서 예산은 현재는 편성해 놨는데요. 네. 일단은 네. 지금 뭐 당장 내년에 그 센터에다가 지금 모든 예산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뭐 네.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 보고 네. 또 개선.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뭐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연관된 건데 우리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있잖아요. 예. 지금 복지 포인트가 기본이 105만 원이고 뭐 이게 등급에 따라 주는데 예. 지금 강원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맞춤형 포인트가 평창군이 상, 중, 하 중에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상 쪽에 상 쪽에 네. 그래서 그럼 하 쪽은 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상, 아니 중, 그렇진 하? 않습니다. 이게 그렇진 기존 않고. 기준 네. 1인당 뭐 얼마라는 그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에 따라서 다 거의 이제 전국 시군이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거기 네네네. 대신 이제 추가로 뭐 네. 추가 포인트 주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청년 교육을 이수하면 뭐 5만 원 더 주고 뭐 이제 네네. 그런 차원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네네. 좀 나고 또 뭐 출산 저희가 이제 그 출산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네네. 또 별도의 포인트를 또 지급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시군마다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평창군은 지금 상 예, 쪽에 예, 있다 이렇게 예. 보면 되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그 가족복지과에서 예. 하는 일이 경로복지, 여성가족, 아동보육, 드림스타트, 아동돌봄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바뀔까요? 아, 예. 5번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금 3년 반 됐나요? 3년 반 됐죠. 3년 반 동안 5번이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가 있나요? 참 이거 그 지금 여성단체니 무슨 뭐 저 경로니 뭐 해가지고 지금 많이 네.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꾸 바뀌니까 지금 할만하면 또 바뀌고 할만하면 바뀌고 이번에도 한 6개월 만에 바뀐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과장님이 6개월 만에 잘 있는 과장님을 딴 데다 보내고 예, 왜 그럴까요? 예, 저도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전에 하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미워서 뭐 그렇게 해서 인사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그래 사실 보여요. 저도- 그래 보여요. 예. 이게 너무 그렇죠. 자주 이러니까 예, 예, 저도 그건 조금 인정합니다. 마음에 안 예. 들면 딴 데 보내고 딴 데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단체 그 경로복지나 여성이나 다 단체에 있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할만하면 보내고 할만하면 보내. 특히 가족복지과만. 예. 그 이제 어떻게 또 공교롭게 거기 가족복지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이제 파견 가는 또 인사가 있어서 거기에 또 맞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 흐름상 또 불가피하게 인사가 난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부서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는 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복지과장은 뭐 5, 6개월 하고 그래서 뭐 특히 노인의 뭐 이런 데서도 예, 그런 얘기 있다는 얘기 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 뭐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변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 또 발령 나신 분이 또 이제 좀 이제 신병 이유로 지금 예, 못 지금 나오고 병가 있는데 또 빈 상태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저 각별히 좀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단체나 거기에 관련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행정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네. 과장님. 그렇잖아요. 네. 그 6개월 만에 바뀌고 뭐 3년 반 만에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 그거 좀 잘 좀 생각하셔서 네. 발령을 내셔도 네. 좀 잘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예,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아까 제가 그 업무 추진비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뭐 시군 다른 시군에서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니까 예, 과장님께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예. 안 되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예.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